지난 시간에는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문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보려 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거대한 균열의 시작, 난카이 해곡 대지진. 2025년 7월, 일본 열도 남쪽 해역. 조용했던 바닷속에서 길이 700km에 달하는 난카이 해곡이 마침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지질학자들이 수십 년간 곧 터진다고 경고해온 바로 그 단층입니다. 그리고 그 미끄러짐은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으로 이어집니다. 지표면은 요동치고 도심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하죠. 인명피해의 규모, 사망자, 실종자, 피난민, 지진으로 인한 1차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사망자는 약 29만 8천 명, 그중 21만 5천 명 이상이 쓰나미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즈오카현에서만 약 10만 1천 명, 미야자키현 3만 3천 명, 미에현 2만 9천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는 6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실종자는 수만 명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후 일주일 안에 무려 1230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0%가 난민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몰려온 공포, 쓰나미.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진이 끝나자마자 바다에서 공포가 밀려옵니다. 쓰나미입니다. 고치현 해안에는 최대 34m 높이의 물벽이 밀려올 수 있고 시즈오카, 도쿠시마, 와카야마 등 태평양 연안 대부분이 10에서 20m 높이의 쓰나미에 노출됩니다. 도달 시간은 빠르면 3분, 늦어도 10분. 그 안에 피하지 못하면 거대한 물이 도시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침수 면적은 1151제곱킬로미터. 서울의 2배가 넘는 땅이 바다로 바뀌는 셈이죠. 무너지는 시스템, 사회 기반 시설 붕괴. 지진과 쓰나미는 단지 건물 몇 채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의 근대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전국에서 약 2,700만 가구가 정전되고 1,300만 가구는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는 터지지 않고 기지국 절반 이상이 먹통이 됩니다. 신칸센은 멈추고 고속도로는 갈라지며 수백 킬로미터 구간이 무너집니다. 공항과 항만도 기능을 잃습니다. 나고야항, 고베항, 간사이공항 같은 핵심 시설들이 마비되죠. 하루아침에 초연결 국가였던 일본은 섬처럼 고립됩니다. 경제적 충격, 상상도 못한 피해 총액. 경제는 어떤가요? 추정 피해액은 292조 3천억엔, 한화로 약 2,900조 원. 2024년 일본 GDP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건물은 약 235만 채가 무너지고 제조업과 물류, 공공서비스가 멈춥니다. 관광산업 손실만 수십조엔. 복구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잠든 산의 경고, 후지산 분화. 그런데 이 엄청난 피해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바로 후지산 분화입니다. 1707년 호에이 대지진 이후 49일 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지진의 지각 변동이 후지산의 마그마를 자극해 분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후지산은 현재 VEI5 수준의 분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폭발력의 단위 VEI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VEI 정확히 뭘 뜻할까요? VEI는 Volcanic Explosivity Index, 화산 폭발 지수입니다. 지진의 리히터 규모처럼 화산이 얼마나 강하게 터졌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국제 기준이죠. 0에서 8까지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하나 오를 때마다 폭발력과 분출량은 무려 10배씩 증가합니다. VEI0은 하와이 화산처럼 조용히 용암만 흐르는 정도. 2에서 3은 지역 주민 대피 수준. VEI4부터는 항공기가 멈추고 5 이상이면 나라 단위로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은 VEI7이었고 그 영향으로 지구 기온이 1도 낮아지고 유럽에는 여름 없는 해가 찾아왔습니다. 후지산의 마지막 대분화였던 1707년 호에이 분화도 VEI5였습니다. 당시 화산재가 에도, 지금의 도쿄까지 날아갔고 농사와 물이 오염되며 수도권은 마비됐습니다. 도시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잿가루가 내린다. 이번에 다시 VEI5 수준으로 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치바 등 수도권에는 5에서 30cm 두께의 화산재가 덮이게 됩니다. 눈처럼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날카롭고 미세한 유리 조각이 장비 속으로 파고들고 전자장비를 망가뜨리죠. 철도와 도로는 마비되고 상수도, 전력, 통신 설비는 고장납니다. 병원과 IT 시스템, 서버들이 멈추며 도쿄 전체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 국제도시, 국제적 고립,
산업과 금융의 붕괴. 나리타, 하네다 공항은 활주로가 마비되어 하루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반도체와 전자산업은 정밀 장비 필터가 파괴돼 수조엔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도쿄증권거래소 역시 물리적 접근이 막히거나 정전으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재난, 건강과 생존 위기,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는 약 10만에서 30만 명 사이로 예상되고, 병원은 이미 지진 피해자들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여기에 후지산 인근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지역에서는 100만에서 200만 명의 추가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 재난의 총 피해. 이 모든 재난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경우 총 피해액은 312조에서 342조엔, 한화로 3,100조 원을 넘습니다. 피난민은 최대 1,500만 명 이상, 복구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일본 사회 전반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되는 초국가적 위기가 되는 셈이죠. 한국은 안전할까? 한반도에 미치는 간접 영향, 그리고 이런 사태는 바다 건너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산과 제주 등 남해안 지역은 진도 3에서 4 수준의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쓰나미가 직접 도달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제트기류와 계절풍을 타고 미세한 화산재가 한반도 남부에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편은 지연되고 해상 물류는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계 등이 차질을 빚으면 한국은 최소 1조에서 5조 원 규모의 간접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과학적 경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과학적 경고입니다. 지진은 예언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학계는 30년 내 80%의 확률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후지산 역시 300년간 조용히 있었던 활화산입니다. 예언이든 아니든 이 시나리오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공포에만 휩싸여 있을 게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진 대피 루트를 파악하고 긴급 생존 키트를 갖추고 가족과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것.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여도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